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새로운 전설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현대 세계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제국의 황태자로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마력을 몸에 품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대마법사들은 아기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끝없는 마력의 소용돌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제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한의 수속성 마력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숨기지 않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책장에 꽂힌 제국의 역사와 마법 서적들을 단 며칠 만에 전부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황자들은 검술 연습에 매진할 때 노아는 제국의 법률과 경제의 취약점을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황제는 노아에게 그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해 변방 영지의 순찰을 명령했습니다. 노아는 화려한 마차에 몸을 싣고 부정부패의 냄새가 진동하는 영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영지의 마을은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백성들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주가 머무는 성문 앞에는 사치스러운 장식물들이 가득해 기괴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영주인 부패한 남작은 황태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느긋하게 고개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작 어린아이에 불과한 황태자가 자신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성문의 무거운 철문이 단 한 번의 손짓에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나며 상황은 변했습니다. 경비를 서던 군사들은 얼음 파편을 피하며 무기를 버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개 속에서 걸어나오는 노아의 주변에는 거대한 물줄기들이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영주의 집무실을 향해 한 걸음씩 우아하게 이동했습니다. 남작은 집무실 문이 박살나자 황급히 비밀 금고의 열쇠를 숨기려 허둥댔습니다. 노아는 허리를 숙여 기어다니는 남작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남작이 숨겨둔 이중장부와 식량 배급 횡령 서류를 마법으로 허공에 띄웠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는 백성들의 피눈물로 짜낸 사치와 범죄의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남작은 무릎을 꿇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무한한 수속성 마력이 공기 중의 수분을 장악해 남작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남작의 사유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감옥에 가둘 것을 현장에 동행한 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기사들은 황태자의 압도적인 위험에 복종하며 즉각 비명을 지르는 남작을 끌고 나갔습니다. 몰수한 창고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수만 명의 백성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과 밀가루가 가득했습니다. 노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영지의 모든 백성에게 식량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있던 백성들은 뜻밖의 구호 식량을 양손 가득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장에는 어린 황태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백성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작은 승리로 노아는 제국 남부지역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충성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단순히 영웅놀이에 만족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남작의 일기장 깊숙한 곳에서 수도의 거물 귀족들이 연루된 거대한 비밀 결사의 흔적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충실한 기사들을 불러 모아 다음 계획을 위한 급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황궁 내부의 적들을 먼저 교란해야 했습니다. 그는 영지의 청년들 중 마법 재능이 뛰어난 자들을 선별해 비밀 호위대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부리는 노아의 솜씨는 노련한 지휘관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황태자가 변방에서 독자적인 군사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문은 은밀하게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수집한 남작의 기밀 서류 중 마지막 한 장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 밤중에 몰래 침입해 훔쳐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수도의 권력자 중 한 명이 벌써 노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행동을 개시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황궁에서 노아의 복귀를 재촉하는 황제의 긴급 전령이 성문에 들이닥쳤습니다. 전령이 가져온 소식은 다음 달에 열릴 제국 기사 선발 시험의 시험관으로 노아가 임명되었다는 불가사의한 명이었습니다. 기사 선발 시험은 황자들을 제거하려는 암살자들과 반란 세력의 거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피해 축제였습니다. 노아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숨막히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숨막히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제국기사 선발시험의 특별시험관 임명장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직위는 단순한 관직이 아니라 자신만의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노아는 단호한 걸음걸이로 집무실을 나와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거대한 연무장으로 향했습니다. 연무장에는 제국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기 위해 모여든 수백 명의 젊은 검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시험관석에 앉은 노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참가자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의 거칠애 뿐인 검수 속에서 그의 예리한 시선은 유독 한 청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누더기에 가까운 가죽 갑옷을 입은 그 청년은 거친 대검을 쥐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청년의 주변에는 그가 뿜어내는 기묘하고 압도적인 중압감 때문에 아무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그 청년이 숨겨둔 거대한 재능과 가공할 만한 마력의 흐름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기사단장에게 손짓하여 저 청년의 정체가 무엇인지 당장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사단장은 고개를 숙이며 그가 평민 출신의 천재검사로 소문난 자라고 신속하게 보고했습니다. 출신 성분에 연연하지 않는 노아에게는 귀족들의 견제를 받지 않을 확실한 신복이 필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이 서 있는 넓은 연무장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내려갔습니다. 황태자가 직접 다가오자 수많은 귀족 자제들과 대기하던 검사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노아는 평민 청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개인 직속 기사단에 합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청년은 제국의 고결한 황태자가 자신 같은 미천한 자에게 손을 내밀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거친 대검을 바닥에 꽂고 한쪽 무릎을 꿇으며 노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로써 뛰어난 무력을 지닌 강력한 아군을 얻은 노아의 입지는 군부 내에서도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제국의 변방 영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는 긴급 서신이 날아들었습니다. 부패한 지방 귀족들이 세금을 횡령하고 황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군대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서로 눈치만 살필 때 노아는 자진해서 반란군 진압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압도적인 수속성 마법의 진가를 전장에 증명할 완벽한 무대임을 확신했습니다. 노아는 새로 등용한 직속기사와 정예 병력을 이끌고 반란군이 점령한 거대한 요새로 진격했습니다. 요새 성벽 위에 가득 찬 반란군들은 고작 어린 소년이 사령관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비웃었습니다. 요새 앞에 도착한 노아는 성벽 위의 반란군들을 바라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쪽 손을 허공으로 들어올려 제국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마법의 영창을 시작했습니다. 대기 중에 모든 수분이 극도로 압축되며 하늘에서 거대한 거울 같은 물줄기들이 구체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웃던 반란군들은 하늘을 뒤덮은 압도적인 수속성 마력의 광경을 목격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손을 내리치자 수백 개의 고압수류 탄환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마력으로 빚어진 물줄기들은 단단한 성벽마저도 두부 자르듯 가볍게 관통해버렸습니다. 요새는 단 한 번의 광역 공격으로 초토화되었고 살아남은 반란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노아는 무혈에 가까운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반란의 주동자들을 결박해 제국의 수도로 압송했습니다. 반란 진압 소식이 전해지자 제국의 수도는 어린 황태자의 신화적인 무공에 열광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황제는 반란을 단숨에 평정하고 황실의 위험을 세운 노아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대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례 없는 뛰어난 지략과 무력을 보인 노아에게 황제는 마침내 현친왕이라는 고결한 칭호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현친왕이라는 지위는 사실상 차기 황위 계승 구도에서 그를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는 조치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황태자들과 부패한 귀족 세력들은 질투와 위기감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노아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 속에서 진정한 제국의 지배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발판을 확실히 다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정체불명의 시종 한 명이 노아의 곁을 지나치며 그의 손에 작은 밀서를 쥐어주었습니다. 남몰래 밀서를 펼쳐본 노아의 두 눈이 전에 없이 크게 흔들리며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밀서에는 제1왕자가 황제를 독살하고 노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밀서에 적힌 제1왕자의 독살 음모를 확인한 노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충성스러운 기사 헨리를 불러 제1왕자의 은밀한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노아는 영민함과 압도적인 마력을 지닌 12살의 당당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무한의 수속성 마력은 이제 그의 손짓 하나로 거대한 호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황궁 깊은 곳에서 제1왕자가 보낸 밀사가 독약이 든 약병을 품에 숨긴 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그림자 자객들은 이미 그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어둠 속에서 대기했습니다. 황제의 침전 앞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밀사는 순식간에 노아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아는 붙잡힌 밀사에게 다가가 제1왕자의 전령임을 증명하는 인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그는 이 완벽한 기회를 이용해 정적들을 한 번에 소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황제와 수많은 귀족들이 모인 대회의장에서 정기회의가 엄숙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1왕자는 자신의 음모가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거만한 표정으로 단상 아래 서 있었습니다. 노아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식으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거대한 반역죄가 황궁 내부에서 기획되었다고 소리 높여 고발했습니다.
노아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회의장에 모인 수많은 귀족들은 크게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1왕자는 안색이 변하며 노아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황제에게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비웃듯이 손짓을 했고 뒤이어 결박당한 제1왕자의 밀사가 회의장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밀사는 황제의 매서운 눈빛 앞에 무릎을 꿇고 제1왕자의 명령으로 독약을 운반했음을 자백했습니다. 노아는 증거품인 독약병과 제1왕자의 친필 서명이 날인된 밀서를 황제 앞에 당당히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물증을 마주한 제1왕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황제는 옥좌에서 일어나 제1왕자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지하 감옥에 수감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소란이 진정되자 황제는 노아의 치밀한 정보력과 뛰어난 정치적 책략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제는 12살의 노아에게 제국의 사법권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파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노아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받아들였고 드디어 제국의 핵심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첫날, 노아는 부패한 귀족들의 명단이 가득 적힌 검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의 영지에서 불법으로 세금을 착복해온 탐욕스러운 귀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거침없는 개혁 아래 수많은 부패 귀족들이 가산이 당진된 채 사법기사단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젊은 친왕 노아의 이름을 소리 높여 연호하며 열광했습니다. 노아는 몰수한 귀족들의 불법 자금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일부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자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제국의 재정은 순식간에 안정되었고 노아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이제 제국 내부에서 노아의 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인 기사 헨리와 비밀 정보 조직을 활용해 철저한 감시 체계를 제국 전역에 완성했습니다. 과거 자신을 무시하던 오만한 귀족들이 이제는 그의 눈빛 하나에도 벌벌 떨며 몸을 굽혔습니다. 노아는 사법과 행정의 중심에서 제국의 법과 질서를 자신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재편성해 나갔습니다. 황제 역시 노아의 완벽한 국정 운영을 전적으로 신임하며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전생의 지식과 압도적인 마력 그리고 치밀한 권력 장악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축복받은 태생으로 태어난 소녀는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발 아래 모인 수만 명의 기사들과 백성들은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찬사를 들으며 앞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더 흥미롭게 이끌어갈지 유쾌하게 상상했습니다. 모든 반란은 진압되었고 부패는 척결되었으며 그의 곁에는 오직 영원한 충성을 맹세한 동료들만이 남았습니다. 이 세계에 환생한 황태자 노아의 위대한 전설은 완벽한 승리와 함께 제국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며 끝을 맺습니다.